먼저 평화통일이라는 게 전술인지 전략인지, 그죠? 해도 그만이고 아니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건지를 살펴봅니다. 평화통일과 평화공존의 해외 사례를 먼저 보게 되면 유럽은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민족과 국가 형성 과정에서 수많은 전쟁을 거쳤습니다. 종교 문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민족 간의 국경 문제도 있었습니다. 1648년에 베스트팔렌 조약이죠. 종교 전쟁을 끝나는 건데 이 조약으로 오늘날 유럽의 민족과 국가가 대부분 형성된 평화 체제를 1차적으로 구축했다. 오늘날의 유럽은 이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출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경 문제, 종교 문제 이런 것들이 1차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에 아직 정리되지 못한 나라가 있다면 이제 게르만족이죠. 게르만 독일 제국이라고 하는 이제 게르만. 그 다음에 어, 로마 교황청이 있는 이탈리아의 통일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스만 투르크에 지배당하고 있는 뭐 그리스 이런 나라들이 좀 있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영국, 뭐 프랑스, 그죠? 영국, 프랑스, 스페인, 뭐 포르투갈 이와 같이 기본적인 유럽 구도가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구축이 됐습니다. 같은 게르만족인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서로 통일의 주도권을 가지고 서로 다퉜죠. 그러다가 1866년에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오스트리아에 대해서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오스트리아를 빼고 오스트리아를 빼고 독일 제국이 건설되면서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서로 분리돼서 평화조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서로 상호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서로 통일 대상이 아니다. 각각의 다른 나라다. 그 후에 히틀러가 게르만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오스트리아를 병합한 적이 있었죠. 그렇지만 2차 대전 이후 지금까지 상호 별도의 국가로 평화 공존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뿐만 아니라 유럽이 발칸반도 일부를 제외하고 나서는 그 유럽연합이죠. 유럽연합이 하나의 공동체로 국경이 사실상 사라지고 경제도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 통일이라는 게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실질적인 통일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족 통일이라는 문제가 오늘날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다음에 아메리카 특히 이제 미국을 보게 되면 미국과 캐나다인데요. 미국은 독립전쟁 당시에 캐나다에게 야, 니네도 우리처럼 영국의 식민지인데 영국의 식민지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통합된 거대한 북미 아메리카 제국을 건설하자. 이 북미 아메리카 제국을 건설하면 엄청난 제국이죠. 영국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이런 제국. 통일전쟁, 즉 캐나다를 침략했습니다. 1812년 영국과의 전쟁을 하는 동안에도 캐나다를 침공하는 등 캐나다 병합을 미국은 포기하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1846년 오리건 평화조약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전쟁을 끝내고 미국과 캐나다가 서로 상호 체제, 상호 체제를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이후에도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국경 분쟁이 계속 이어지고 그때마다 미국은 이제 캐나다를 병합하려는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859년부터 12년 동안 세난 제도라는 곳에서 미국이 영국군과 대치한 이후에 이 지역을 병합을 시켰습니다. 영토를 병합시켰죠. 남북전쟁이 끝난 이후에 영국의 적대적인 아일랜드계 태역 군인들이 이 패니어 형제단이죠. 이들이 3천여 명이 미군 군복을 입고 캐나다를 침공을 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사실상 이를 묵인 지원을 했고 그래서 계속해서 미국은 캐나다에게 니네 영국의 식민지로 남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독립된 제국을 건설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결국 영국이 1867년 캐나다를 독립시키면서 미국에게 침략 명분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미국과 캐나다는 평화공존과 자유왕래를 정착시켰습니다.
최근에 북조선의 평화통일 포기가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은 앞으로 뭐 이러한 것들을 계속 이어갈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외의 사례입니다. 독일 보면은 먼저 그 분단 직후에 독일의 공산당은 똑같습니다. 우리랑 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미국 주도의 동맹, 미국과의 동맹 반대, 그리고 서독 정부가 친미 정부라는 거죠. 친미 정부이기 때문에 그 괴뢰 정부이기 때문에 저항권과 선거를 통한 친미 정부의 전복을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 이제 과거에 어떤 운동권들이 주장했던 거랑 똑같죠. 독일 공산당은 서독에 있지만 동독이나 소련을 통일국가의 표본 모델로 삼고 다만 이거를 어떤 그 저항권이라는 집회 시위뿐만 아니라 자유선거를 통해서도 서독의 주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서독의 공산당은 동독 집권당이 주도하는 민족전선에 가입을 했습니다. 독일 공산당은 통일된 이후에도 통일된다고 해서 바로 서독의 사회주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분간은 의회주의적인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존속할 것이다.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서도 똑같이 연방제죠. 연방제에서도 통일된 이후에도 남에서 자본주의 체제가 계속 유지된다 이렇게 비슷한 주장들입니다. 그리고 서독이 통일된 이후에 자본주의를 할지 사회주의를 할지는 그 자유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라. 그리고 이 독일 공산당은 이러한 통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집권해야 되는데 그러한 집권을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 세력과 독일 삼인당 이렇게 되겠죠. 연립정부의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거죠. 독일 삼인당의 브란트 수상이죠. 브란트 수상이 이제 그 통일 정책을 추진했는데 동서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어, 동독과 서독이 독일이라는 커다란 지붕이죠. 그 지붕이죠. 지붕이라는 전체 국가 아래서 동독과 서독이 실질적인 국가로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 동독의 일브라이트 수상은 동독과 서독을 포괄하는 독일이라는 형식적인 국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동독과 서독은 별개의 나라다. 하나의 민족이지만 두 개의 국가라. 그래서 하나의 민족이지만 두 개의 국가, 두 개의 국가인데 하나의 민족이죠. 그러니까 서로 왕래나 결합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통일이라는 방식보다는 이제 국가연합, 두 개죠. 통일은 하나의 국가라고, 국가연합은 두 개의 국가. 그래서 국가연합, 유럽연합 이런 거죠. 서로 국가가 존재하면서 자유왕래, 평화공존을 하는 이러한 것들을 했고, 이후에 독일의 호네커 수상은 사회주의 민족 개념을 도입해서 동독의 민족은 사회주의 민족으로서 서독과 민족 자체가 같다. 그래서 아까는 일민족이었는데 아예 민족이 두 개니까 국가가 당연히 두 개입니다. 그래서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 통일조항을 폐기를 합니다. 서독의 브란트 수상은 계속해서 통일을 위한 동방정책을 계속 추진했고 그래서 이제 독일 통일에 대한 주변 강대국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게 1970년에 소련과 불가침 조약, 이제 독일이 통일되더라도 소련을 옛날처럼 침략하지 않겠다는 거죠. 폴란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불가침 조약을 했고, 그리고 이제 동독과 우리의 남북 기본 합의서와 마찬가지로 동독과 서독의 그 평화 공존이죠. 그리고 자유왕래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기본 조약, 즉 통일의 어떤 전 단계를 밟기 위해 이러한 기본 조약을 체결할 때 전쟁을 두 번이나 일으킨 독일의 통일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주변 국가들이죠. 주변 국가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4개국, 전승 4개국이죠. 전승 4개국.
그래서 이러한 이 미국, 소련, 영국, 뭐 프랑스죠. 그래서 2 플러스 4라고 합니다. 이러한 네 개 나라와 동독, 서독 총 6개 나라가 이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에서 이 전승국은 독일에 대한 문제죠. 독일에 대한 문제, 독일에 대한 문제. 그래서 독일의 기본계약 체결과 유엔 동시 가입 이후에도 이 4대국이죠. 이 4대국, 전쟁에 승리한 4대국은 독일 문제에 대한 권리와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서독이 지금 통일로 논의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니네 4대국, 전승국의 4대국의 입장들을 우리가 존중해 주겠다. 이렇게 된 거죠. 2차 대전의 전승국과 독일 사이에 이 평화조약이죠. 평화조약이 성립될 때까지 독일과 서벌린에 대한 처리는 유보된다. 그러니까 니네 강대국을 배제하지 않고 통일 논의를 지속하겠다. 그래서 강대국의 권리, 전쟁을 승리한 네 개 나라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통일 논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대국들의 동의를 얻어서 기본조약이죠. 1970년 남북 기본합의서 1991년인데 이와 같은 유사한 게 이제 남 동서독일 기본조약. 여기서 동서독의 독립과 주권을 인정해서 실질적인 일민족이니까 우리의 기본합의서는 남북 간의 독립과 주권을 인정하지 않죠. 통일로 가는 특수한 권력단체인데 독일의 기본조약은 아예 서로 나라가 다르다. 두 개의 나라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거기에 따라서 동독과 서독의 위원회에 동시 가입하고 그죠? 그리고 동독과 서독이죠. 동독과 서독 사이에 어, 17개의 조약이 이 체결됐고 그다음에 동독과 서독이 자유왕래했다. 남북 간의 기본 합의서와 차이점을 본다면 국가를 서로 인정했냐 안 했냐 이 차이점이 있죠. 그리고 동일한 점은 남북이 모두 유엔에 동시에 가입한 것도 똑같죠. 그리고 남북 사이에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행정협약, 그죠? 행정협약, 각종 선언 이런 것들이 체결된 거 이런 것들이 유사합니다. 네, 남북 간의 민간인 교류가 거의 없다는 점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고르바초프가 소련의 권력자가 된 이후 소련이 계약 개방 정책을 하면서 유럽에 있어서 소련군을 철수시키는 것, 즉 독일이 통일되는 것에 대해서 무력으로 방해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동독의 운명은 그 소련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소련이 독일 문제에서 발을 빼게 되면서 동독은 급속하게 서독에게 흡수가 되죠. 기울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거는 대외적으로 나타난 거고 헌법적 그 통일을 위한 헌법적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1990년에 역시 마찬가지죠. 2 플러스 4 네 개의 전승국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와 동서독이 회의를 통해서 양독의 자격권 니네 동독과 서독이 니네 운명은 니네서 알아. 통일되려면 통일되라. 니스를 통일해라는 거죠. 결국은 통일로 나아가서 외무부 장관들이 통일조약을 승인하고 독일 통일의 주권을 보장하는 대신에 나토의 잔류에 합의했다는 거죠. 서독의 입장을 받아들였고 우리로 치면은 남북이 통일하면서 주한미군의 잔류를 합의하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동독이 서독 동독이 소련에게 자기 운명을 의지했는데 소련이 무너지면서 동독도 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어서 이제 동독에서 총선이죠. 총선 결과가 서독과의 통일, 그죠? 서독과의 통일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총선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통일로 가는 거죠.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화폐 경제 사회동맹을 창설하는 조약. 그래서 첫 번째는 정치적인 거, 두 번째는 경제적인 거, 이렇게 되면서 동독의 경제 질서, 사회주의 경제 질서죠. 경제헌법이 실효되고 서독의 사회적 시장 경제, 사회적 시장 경제는 수정주의죠. 자본주의, 수정주의가 동독에도 적용해 결국은 경제가 통합됐다. 양독의 마르크를 1대1로 교환, 서독의 상품이 동독의 범람, 죠. 동독이 경제적으로 서독에 흡수된 동독의 물가가 상승하는 부작용들이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양독의 국회가 연방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조약을 성립했고 결국은 동독의 국회에서 서독에 편입하는 것을 의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가 통합된 이후에 이제 정치가 완전히 통합되죠. 그래서 경제 통합이 1차 국가조약이면 통일조약이면 정치 통합이 2차 국가조약, 2차 통일조약. 그래서 통일조약, 독일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통일조약이 체결돼서 동독헌법은 실효되고 서독으로 흡수가 되는 통일이 완성됩니다. 이 통일조약에 따라 기본법이죠. 서독에만 적용되는 기본법을 동독에도 적용되는 이러한 기본법 개정이죠. 개정이 되게 됩니다. 독일 기본법이 이제 서독뿐만 아니라 동독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개정이 됩니다. 이제 주변국들이 이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죠. 동서독과 전순국 4개국 간의 독일 관련된 조약이죠. 최종 조약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이제 그 독일과 그 주변국 나라의 주의죠. 독일은 이제 주변국을 다시 침략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서 독일의 현 영토와 주변국의 영토를 확인하고 무력을 포기하겠다 독일이 그 대량 살상 무기 핵무기를 포기하겠다 중요하죠. 대량 살상 무기를 포기. 병력도 정해져 있고 대신 소련군을 철수하는 그래서 주변국을 안심시키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주변국이 독일 통일에 협력하도록 하는 이러한 조치들을 취합니다.